어려워지고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이건 계획, 잘 살기 위한 좋은 계획. 그 A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에 맞춰서 A, 나 이러지 않고 A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러이러한데 그 A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진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만드는 좋은 계획.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특질도 이렇게 첨가해서 놓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렇게 인생 계획을 살펴보듯이 나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말하고 있는 거, 내가 그 행동하고 있는 거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떼놓고 바라볼 수 있으면 당신 행동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조금만 수정하면 참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 떼놓고 볼 때는. 떼놓고 볼 때는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상처 받습니다. 그러죠? 네, 기분이 매우 안 좋죠. 그래서 자, 자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차피 한 세상을 사는데 가성비가 높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고집만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 안 그러면은 내가 최선을 다한 초안 위에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서 그것으로 이 나를 멋지게 다듬고 완성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을까? 자, 그러면 이제 나를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떼놓고 사는 연습을 좀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떼놓고서 생활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생각 위에 내가 올라타지 않는 법을 어떻게 경험하지? 내 말 위에 내가 이렇게 올라타지 않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경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현대인들은 뭐가 부족할까? 운동이 부족해요. 자, 그럼 이제 운동이 부족한데, 현대인들이 운동이 부족한데, 운동이 부족하면서, 부족한 운동도 좀 채우고,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거두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는 늘 딱 달라붙어 있던 내 몸동작, 몸 행동, 마음 행동, 말 행동에서 내가 내 관찰자가 관찰하느냐, 행동하는, 자, 이제 행동하는 나를 관찰하는 내가, 행동하는 행동하는 나를 관찰하는 내가, 어떻게, 이 관찰하는 나를 분리시킬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이제 관건이에요. 그냥은 안 되거든. 해보면은 그냥 또 딱 달라붙어요. 딱 달라붙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부처님이 일러주신 방법도 많고, 현대적으로 그 방법을 응용하는 것도 많습니다. 첫 번째, 운동이 부족하신 분들, 걷는 거로 운동하시는 분들. 예. 걷는 거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들어보세요. 자, 이제 어느 코스를 이렇게 걷습니다. 그럼 이렇게 코스를 걷는데, 걸으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를 셉니다. 그러면서 발의 감각을 철저히 느끼는 거예요. 걸으면서. 또 한 걸음 걸으면서 둘. 또 한 걸음 걸으면서 셋.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1000번까지 세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1000번까지 세다가 357 셌는데, 그 다음에 뭐 잡념이 들어와서 잠깐 버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몇 번 했더라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고민하지 말고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걷는 시간은 내가 30분을 정했으면 30분, 1시간을 정했으면 1시간. 그냥 그 시간을 걸으면서 뭐를 하느냐? 한 걸음 걸을 때 하나, 두 걸음 걸을 때 둘, 이렇게 세는 거예요. 여기에만 온 집중력을 높입니다. 이렇게 계속 집중력을 높이면은, 그러면 이렇게 집중력을 높인 상태에서는 평상시 생각하던 고민, 평상시 생각, 지금 우리가 말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다 보면 주변에 다른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처럼 이 발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세는데 안 끊어지고 1000번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00번까지 갔잖아요? 그럼 성공이다 끝이다 이게 아니고 1000번까지 갔으면은 아슬아슬하게 갔을 거야. 그러면 아슬아슬하지 않게, 왜 우리가 밀가루 반죽 이렇게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저희 집에서 예전에 칼국수 할 때는 밀가루 반죽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반죽을 5분 반죽한 거하고 10분, 30분, 1시간을 반죽한 거는 또 이게 찰기가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 1000번까지 세는데 아주 찰기가 가도록 그렇게 셀 수 있는 힘이 되면은 집중력이 어떻게 되겠어? 그 집중력 엄청나겠죠? 이렇게 집중력이 높아진 상태로 일정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단순한 거 하나에만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행동하는 나하고 행동하면서 마음 쓸 때마다 올라탔었는데 걸으면서 천을 세기 위해서 노력한 그 시간만큼 내가 쓰는 마음 위에 올라타던 습관이 정지돼요. 그렇죠? 내가 말할 때마다 올라탔던 관찰자가 거기 올라타던 습관이 정지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정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정지된 상태가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익숙한 게 아니라 조금씩 낯설어집니다. 조금씩 낯설어지면 조금씩 객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붙어 있어서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팔 깁스를 해가지고 2주만 지냈다가 멀쩡한 팔입니다. 깁스를 2주 하고 풀고 나서 이렇게 하려면은 잘 되나요? 안 되죠. 그냥 이게 이제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뻣뻣해지고. 그러듯이 이렇게 걷는 것으로 하는 분들은 걷는 시간에 그냥 걸으면서 망상 부리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은 거 계속 이렇게 다시 돌리면서 운동하면서 건강을 벌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벌고 한쪽으로는 계속 까먹고 있거든. 그러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편하게 운동하면서 집중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을 이렇게 느끼는데 걷는 발의 감각을 느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생각에 갇혀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에 갇혀요. 그래서 걸으면서도 발바닥의 감각을 못 느끼고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 맛을 조금 느끼다가 다시 생각에 갇혀가지고 어느 순간에 밥을 다 먹었어. 음식 맛은 시작할 때 조금 맛을 보고 끝날 때 조금 맛을 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 음식 맛을 되면 잘 못 느끼고 넘어갈 때가 많아. 그러죠? 그러면은 하루 중에도 거의 밀폐된 창문을 밀폐한 상태에서 실내에서 지내는 것처럼 자기 생각 안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봐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닌 이런 상태로 그냥 살아간다고.
그런데 살아있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이 감각이 시각이 대상과 만날 때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청각이 대상을 만날 때 그 소리의 미세한 변화에 집중할 수 있고, 후각이 대상을 만날 때 그 냄새의 다양한 변화, 강약,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러면은 굉장히 살아있는 느낌이 나거든. 근데 아이고 무슨 냄새네 그러고는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밀폐된 창문쪽 방을 다 밀폐시키듯이 마음의 창문을 다 닫고 자기 생각하면서 뱅글뱅글 보다가 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한 것도 없이 하루가 금방 간다 그래요. 뭔가 한 것 같은데 한 것 같지도 않으면서 지나가요. 이게 왜 그러느냐? 생각에 갇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루를 사는데 그 중에 운동도 하는 시간에 잘 살아보는 것도 좋잖아요. 생생하게 살아보는 거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발바닥의 감각을 철저히 느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내가 발바닥의 감각을 철저히 느끼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정도 연습을 하면은, 그러면 발바닥 감각에 집중할 때는 발바닥을, 그리고 그렇게 집중했던 힘으로다가 시각에 집중할 때는 꽃도 잘 볼 수 있고, 꽃의 변화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의 안색 변화를 잘 볼 수 있는 힘이 생길까 안 생길까? 살면서 배우자의 안색 변화, 배우자의 비주얼 변화,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순간에 놓치거든. 왜냐하면 잠깐 보고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죠? 우리는 늘 변하고 있는데. 예. 아침에 걸어봤거든요. 예. 시간을 때리는데 전에 무슨 말씀드린 얘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0까지는 잘 세지는데, 예. 100 하나 100두라는 게 이 박자가 이제 예. 그게 잘 안 맞아지는데. 이게 고도의 집중력을, 거기서 이게 장애거든요. 예. 그렇죠? 예. 계속 이게 숫자를 이게 힘들게 올리는 건, 예. 이제 요 방법이 사실은 이제 어디에서 빌려온 거냐면 수식관에서 빌려온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호흡을 관찰하고 호흡을 세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앉아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호흡을 어떻게 관찰하냐면은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하나를 셉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가서 다시 하나로 돌아와요. 그런데 세다 보면은 이게 10까지 가는 게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호흡을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 하나 세는데 10까지 가는데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꽤 많이 시도를 해야 10까지 가요. 그리고 다시 하나로 돌아오거든.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게 잡념이 들어와서 끊기면은 고민하지 말고, 아이 끊어졌네 뭐 이런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로, 다시 하나로 돌아가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0 가고 다시 하나로 돌아오고 10 갈 때 호흡은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느끼면서, 들이쉬는 호흡은 시원하고 내쉬는 호흡은 따뜻합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인위적으로 길게 하겠다든지 짧게 하겠다든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자연 호흡을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기만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화가 났을 때, 또 불안할 때, 걱정이 많을 때 보면은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억지로 늘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호흡을 관찰하면서,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그냥 요거만 인지하고, 그 다음에 호흡만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은, 이 호흡이 오묘하게 관찰하다 보면은, 자꾸 호흡을 관찰하는 힘이 늘어날수록 호흡이 안정돼요. 일부러 안정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안정됩니다. 그런데 그 호흡이 안정되는 순간에 흔들렸던 감정도 안정되고, 산란했던 생각도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도, 생각도, 이런 것들이 그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해지면서 안정이 돼요. 자, 배터리는 꽉 찼고, 그리고 그 파동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면은 삶의 질은 좋죠. 자, 에너지는 충만하고, 마음은 고요하고, 그리고 거친 이렇게 파장 없이 그렇게 그 상태를 가져가요. 그러면서 호흡에 개입하는 것은 현재 의식도 호흡에 개입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호흡을 길게 하겠다, 짧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기절을 한 상태에서도 호흡을 합니다. 이 무의식이 알아서 호흡을 해줍니다. 호흡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호흡에는 현재 의식도 개입하고 잠재 의식도 개입하고 무의식도 개입해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계속 관찰을 하면은 호흡이 점점 안정이 되면서 처음에는 현재 의식이 계속 방해를 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현재 의식의 방해를 넘어서서 안정이 돼서 들어가면 잠재 의식이 또 방해를 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또 그냥 방해를 받을 땐 받더라도 다시 하나로 돌아가서 다시 세주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주는 사이에 잠재 의식의 방해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의식의 방해도 점점 넘어갑니다. 근데 현재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의 방해를 넘어서면서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은 정신적인 영향으로 어때요?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호흡이 사라지는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숨막혀 죽느냐 그게 아니고 호흡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의식에서 강한 빛이 떠오르거든. 그 빛이 이렇게 딱 떠오르고 그 빛을 명상 집중 대상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호흡에서 빛으로 관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빛이 점점 선명하게 딱 이렇게 그리고 내가 집중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딱 그게 떠오를 수 있게 하는 상태가 되면은 선정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집중하고 선정 상태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정에서 나온 상태는 내 현재 의식, 잠재 의식, 무의식을 관찰하려고 하면 독립된 관찰하는 내가 행동하는 나를 굉장히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완성된 상태에서의 관찰자를 벌지를 못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한 30분, 20분 아니면 잠깐 동안 일어난 내 마음 행동, 말 행동, 몸 행동에 대해서 왜 그랬니? 하고 물어보면 원인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물어보고 답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도의 관찰하는 데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왜 그렇게 행동했니? 하고 내가 물어보고 관찰하면 내가 이만큼 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방법 중에는 걸으면서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괜찮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죠? 고민하고 갈등하고 후회하고 할 거 없어요. 그래서 100까지 가다가 흔들려서 다시 와도 그래도 다시 또 하나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100에서 하나로 계속 돌아도 그래도 집중력은 오를까 내릴까?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1000까지 갔을 때는 거의 엄청난 집중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뭐예요? 내 집중력이 볼 때는 제대로 볼 수 있고, 들을 때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냄새를 제대로 맡을 수 있는 상태로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뭐죠? 온 감각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우리는 감각은 멀쩡하게 놔두고 생각 안에 갇혀서 사니까 감각이 있어도 거의 죽은 상태가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자 생생한 감각을 통해서 교감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냥 이렇게 통조림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의 그 틀 안에서만 그것만 가지고 교환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공기가 신선합니까? 묵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생각도 많이 하고 관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답답하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답답하지.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될까? 아니면 계산을 해야 될까? 생생한 인생을 살려면은 걸어도 잘 걸어야 되고 호흡을 하더라도 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스님, 고사님이 네. 제 생각인데요. 네. 100까지는 걷는 속도하고 세분하고 속도가 맞아가지고 네. 맞출 수가 있는데 100이 넘어가면 걸으면 빨라지고 숫자는 느려져가지고 못 맞춘다고. 그 방법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100까지 가고 100에서 안 끊어지고 하나로 돌아와서 100을 10번 해낼 수 있으면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른발 그러니까 두 걸음에 한 번 세거든요. 네. 그 오른발에만 하나 이제 예, 두 걸음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속도를 맞추고. 예, 그렇죠. 두 걸음에 하나씩 네. 하면은, 그렇죠. 하나, 네. 둘,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게 그 스텝이, 100이 넘어도 그러니까 100이 넘어가도, 그렇게 하면 100이 넘어가도 되고, 그 한 걸음에 하나씩 세려고 그러면은 100까지 갔다가 하나로 돌아오면서 100과 하나 사이가 끊어지지 않게 연결만 하면은, 그렇게 해서 10번을 반복하면, 그럼 이제 그 1000번을 생각하고 같은 효과죠. 근데 이거는 중간에 끊어지면 다시 돌아오면 되고, 이게 100까지 갔으면 다시 거기서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해서 목표는 뭐예요? 집중력을 끊어지지 않는 집중력. 끊어지지 않게 감각과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그렇게 생생하게. 그러면은 그렇게 감각과 소통을 하다 보면 손끝에 뭐를 만지면서 우리는 딴 생각을 하니까 뭐를 만져도 감각이 뭔가 이게 살아있는 느낌들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현대인들은 더 심해. 그러죠? 뭐를 이렇게 TV 보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 맛을 잘 뭐를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 동시에 동시에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을 하는 걸 멀티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꾸 하면서 이런 실제적인 살아있는 감각을 자꾸 희생합니다. 그죠? 데이트한다고 연인들이 만나가지고 뭐 하냐면은 바라보는 척 하면서 스마트폰 만지고 딴 생각하고 뭐 이렇게, 그죠?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만나서 바라본 시간이 얼마 없어. 그리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하는 소리에 말만 들었지 말 사이에 어감이 흔들릴 때 전달하는 정서적인 메시지를 다 놓친다고. 사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죠? 우리는 그런 정서적인 메시지를 캐치할 때 많은 이해가 되면서 속으로 웃기도 하고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버팅기면서 말을 하는데 어감을 들어보니까 되게 미안해서 쩔쩔 매는 어감은 들어있고, 그러면서 막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훅쓰지는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 겉소리만 들으면은 자존심 세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 근데 듣는 간이 있으면은 그 소리가 다 들려야 안 들려요. 그러죠?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자, 그러면 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